꿈은 꿈, 몽도 원도, 묶은 꿈, 사라진 그림, 세 번째 이야기, 숨은 꿈, 몽도 원도, 사스마 번에서, 시마츠 가문. 그러니까 번 기준에서는 11대, 그 다음에 다이묘 기준으로는 17대, 고합 28대, 28대, 29대까지 아, 연결이 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스마 가문이 사스마 번의 음, 영주다. 그리고 사스마 번과 조슈 번이 남부 그 개화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시대를 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명치다. 역사적인 일본의 역사에도 관련이 있죠. 어, 어쨌든 시마츠 가문에서 시마츠 가문에 포함되어 있던 목록으로 이제 몽이도 원도가 이 세상에 나옵니다.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확인을 더 한번 해봐야 되고. 그럼 몽이도 원도가 1447년에 이 그려진 그 몽이도 원도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제 1850년 일본의 그러니까 개화기 이 시기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.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음,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아마 문화재 등록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의 소중한 귀중품에 대해서 소유는 인정해주되 등록을 해라. 네 보물이다라는.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이 몽유도 원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음. 11대 번주, 시마즈 나리아키라는 메이지 전에 이제 사스마번을 좀, 어, 강화시켰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, 어, 사스마번하고 조슈번의 어떤 그 힘으로 이제 명치 시대를 열죠. 에도 막부는 200년을 끝내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세키하라 전투에서 이 시마츠는 히데야스 편에서 이제 어, 섰는데 도쿠가와가 이제 시마츠 가문을 그 멸망시키지 않고 일단은 번으로 어, 공해줘요. 그래서 이제 일대부터 그 도구가 에도 막부가 열려진 시기 16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한 250년 가까이 이제 11대에 거쳤으니까 한 대당 한 25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아 늦게 42세에 번주로 했다가 한 7년 만에 죽는 거죠. 여러 가지 조선 기술을 많이 발달을 시킨다. 사츠마번은 일본의 해군력의 일번지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 쇼에이마루 번조, 일본 최초 서양식 군함을 번조했고 또 일장기를 제안해서 또 일장기를 달아서 그 우리가 박영호가 태극기를 만들어서 태극기를 우리가 사용하듯이 이 시마츠가 일장기를 만들어서 지금의 일본 국기가 된다라는 역사도 있고 뭐 음판 사진 촬영된 원본도 있고 하여튼 그리고 사스마 기리코 또는 또 이 사스마라는 곳이 가고시마인데 가고시마에 또 우리 심수관 가문이 가고시마에 있고 그 심수관은 지금 15대인가 16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, 그 남원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포로가 돼가지고
사스마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아마 강항도 역시 그 비슷한 궤적을 걷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네. 하여튼 그렇다. 이 사람이 바로 그 사츠마 11대 번주이죠. 12대까지 가고 아마 그 다음에는 유명무실 되나?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명치 시대 이후로는 아마 중앙에서 지방자치처럼 그 쉽게 말하면 주지사가 내려가니까 이제 그 번주는 유명무실화된 그런 사람이겠죠. 근대화되는 정치 체계를 갖게 된 거니까. 아, 이 오유라 소동, 안세이 대옥 뭐 이런 시마츠 가문의 어떤 아, 내부의 그 권력 투쟁 뭐 이런 게 있는데 아 50세에 죽는데 독살설이 배우 어쨌든 아 이거는 이제 몽유도원도가 어떻게 보관이 되었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는데 대잠에 봉안이 돼 있다면 이런 식의 어떤 그 함에 넣어져 있었지 않았을까. 그냥 뭐 서고에 있지는 않았을 테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음, 몽유도 온도가 이 즈음에 이제 발견이 돼서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. 그게 이제 1900년대 초반 등장을 한 것이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그 과정을 거쳐서 1947년 그 표구 작업까지가 이제 몽유도 온도가 천리대 교주한테 팔려서 텔리대에 보관되어지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마츠에서 그 숨은 그 그림이 등장을 해서 일본에 있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몽유도 온도가 한국에 세 차례 전시가 되고 영인본도 만들어지고 또 나름대로 그 영인본뿐만 아니라 도록도 만들어서 지금의 어떤 내용으로 몽유도 온도가 구성이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어떤 음, 이 과정이 좀 재미있지 않나. 1447년, 그 다음에 계유정난으로 대잠에 은닉되기보다는 1450년에 봉함된다라고 생각이 돼요. 1592년 약탈이 되고, 그 다음에 1876년에 이제 어떤 이유로, 이제 그 유물로 등재가 되는 거죠. 그게 목록에. 아, 그리고 나서 이제 아, 그림이 팔리게 된다? 뭐 어쨌든 그림이 이제 그 어, 팔렸는지는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의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. 예를 들어서 약탈 보물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반환 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거고 뭐 포괄적으로 이 문화재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좀 더 그 몽유도 온도를 연구할 수 있게 좀 길을 열어놓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.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실물에 대해서 종이도 각각 다르고 서체나 이런 거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내용,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숨은 꿈, 몸이 더운도는
예, 사스마 번에서 발견된 몽유도 원도에 대한 메이지 시대와 이제 구한말 또는 그 일제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한번, 조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남평대군 족자, 사스마, 그다음에 나리아키라라는 스마츠 11대 번, 12대 번은 이제 양자를 드린 사람이 12대 번인데, 근데 그 이후에 그 명치 시대가 되면서 이 번이 없어지니까, 현이 되니까 이제 현에 이제 쉽게 말하면 도지사처럼 지사가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옛날에 그 신마츠 가문도 그 중앙에서 내려와서 그 시작이 된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마츠 가문이 윤명물실화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옛날 봉건제가 폐지가 되는 거니까 메이지 유신 되면서 그런 게 있어요. 그 조금 일본의 근대사까지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, 더군다나 사스마번에서는 또 그 하급 무사들 출신인 개화파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또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야기할 게 좀 많이 있지 않나. 그 AI 치고는 아주 카피를 잘 만들어주네요. 끝나지 않은 길이다. 찬시첩의 마지막 비어있는 장기에는 일본어로 늦게 접근 한 개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상자는 읽지 않아서. 음, 그럴 수, 흥미있네.